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지난번에 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설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세계대전이 정말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속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영상을 자꾸 올리다 보면 저를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말한 부분이고, 또한 현재의 국제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됐다. 속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터 한반도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텐데 설마 핵무기를 우리에게 쓰겠어? 이런 생각은 정말 죄송하지만 대단한 착각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천안함이 비격되고 연평도가 포격되는 등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왔고,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란 대남 노선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분석하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제력과 첨단 무기만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결국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죠. 하지만 전쟁으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미군이 정원되기 전 북한이 우리의 수도권까지 밀고 내려올 힘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경제와 국방력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비대칭 전력이란 게 있습니다.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핵무기, 사이버전 등은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이상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남한 일부를 점령하여 협상하는 길뿐입니다. 두 번째 전쟁터 대만 해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2023년 베이징에서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죠. 미국이 중국을 부추겨 대만을 침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또 작년 바이든과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수년 내 대만 공격 계획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각국의 내부 사정과 국제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시진핑의 발언을 보면 그가 미국의 전략을 잘 간파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정보를 창조함으로써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든 명분도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인데요. 두 차례 교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2차 교전은 아예 없었던 일이고요. 1차 교전은 실제로 교전이 일어났지만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공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일이죠. 이 교전으로 북베트남은 큰 피해를 입고 미구축함은 경미한 피해만 입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 돌입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도 미국의 유도에 의해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에 승리하면 미국의 국익에 엄청 이롭지만 당시 국내 여론은 참전을 반대했죠.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참전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1940년 미국은 대일본 경제 제재를 시작하는데요. 일본으로 철강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합니다. 일본의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리고 1940년 5월 미 태평양 함대를 본토의 샌디에이고에서 하와이로 옮깁니다. 하와이로 태평양 함대를 옮긴 지 1년 반쯤 지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죠. 미 태평양 함대가 원래대로 본토에 있었더라면 일본이 공격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주장이 있지만 진주만 폭격은 충분히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유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 후 미국 내 여론은 180도로 바뀌죠. 이후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서방 세계를 이끄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한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시진핑은 이런 미국을 간파하고 그들의 유도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죠. 그렇다고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약해지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정확히 말한다면 중국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점점 무르익고 있죠. 미국의 정치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여기에 팬데믹 같은 큰 재난이 터져 미국이 혼돈에 빠지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절정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쟁터 유럽입니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유럽은 30년 이상 평화시대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국방력은 형편없어졌습니다. 이 틈에 힘을 회복한 푸틴의 러시아가 공세적으로 나오자 유럽은 안보의 위협을 느껴 재무장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유럽에서 EU와 나토의 결속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EU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극우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 2024년 6월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크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 알렌이 득표율 1위를 했죠. 만약 2차 투표에서도 1위를 하면 극우 정당 알렌에서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극우 정당 알렌의 정책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EU와 나토의 결속력은 균열이 생기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게는 호기가 되겠죠. 만약 이때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역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할 겁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터에서 정신이 없고 더군다나 중국은 가장 강한 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집중하다 보면 유럽에 힘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틈을 타 러시아는 구소련의 위성국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를 점령하고 발트 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트 삼국은 나토와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발트 삼국을 공격한다면 나토와 전쟁이 벌어지겠죠. 네 번째 전쟁터 중동입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국들이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러시아가 아랍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면 그동안 분노가 축적된 이스라엘과 아랍 간 전면전은 얼마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핵 대결을 한다면 영토가 좁은 이스라엘로서는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아랍을 향해 쉽게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예멘 후티 반군 이외에도 더 많은 아랍국이 이스라엘전에 동참할 수 있겠죠.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전쟁터 모든 곳에서 충분히 힘을 다 쓰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강력한 적국인 중국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유럽과 중동에서 쓰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서방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존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멘 후티 반군이죠.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하며 홍해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상선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 항모 전단과 각국의 연합작전을 펼쳐도 제압되지 않고 있죠. 대응을 해도 후티 반군의 화물선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레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